큰일 났다. 둘이다. 자, 어디 봐. 혹시 뭐 시험법이 뭐 얘기된 게 있어? 확정은 아니지. 접선형식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좋냐 아니면 그래요. 자, 오늘 나가는 부분이 그 평균값 정리까지가 일단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접선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 오늘 들어가나? 따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접선의 방정식이 어쨌든 다음 시간에 주제라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 접선까지 생각을 한 건데 혹시라도 시험 범위가 더 줄어들면 선생님 문자를 미리 좀 보내주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접선지를 나갑니다. 교과서에 접선이 먼저 나와있지. 교과서에 접선이 먼저. 그러니? 아무튼 접선을 다음 시간에 일단 진도를 나갈 건데 혹시라도 접선까지가 참고가 아니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내 예상은 접선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결과가 달라지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분을 들어갈 거고요. 미분을 페이지는 5페이지네요. 5페이지에 평균 변화율이 무엇인지는 다 알죠? 평균 변화율은 두 점 간의 기울기인데 우린 두 점 간의 기울기를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식이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이러한 식이 있어. 그런데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K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구하니?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될 조건은 위에 빼요. 위에 있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이 뺐더니 얼마 나와요? n 플러스 n 플러스 n h죠. 그치? 여기서 뺀 게 n 플러스 n h잖아. 그럼 그게 요 분모랑 같다면 그럼 우리 걔를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K가 얼마가 되면 n 플러스 n이면 얘는 평균 변화율인 거야. 됐죠? 우리가 미분을 풀 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여기다가 만약에 앞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더하기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였어? f'a의 정의가 됐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될 때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미분계수랑 같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게 요 1번의 내용이야. 1번의 내용이죠. 평균 변화율 되려면 바로 저 차가 분모랑 같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관련된 문제는 2번인데 2번은 그냥 상황만 짚고 넘어갈게요. 쉬운 문제니까. 2번 fx가 있어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0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다. 뭔 말이니?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평균 변화율 식으로 쓰면 뭐야? 4 빼기 2분의 f4 빼기 f-2죠? 그 평균 변화율이 0부터 a까지 평균 변화율이다.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과 같아지는 그러한 a를 구하시오가 문제였고요. 그렇죠? 이 정도 그냥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이 기하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 평균 변화율은 뭐랑 같은 거야? 두 점 간의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두 점 간의 기울기야.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자, 각각에 대한
평균 변화율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 그럼 4번 문제에서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야. 우린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두 점 A랑 B를 이어준다고요. 이어주세요. 4번 문제 하겠습니다.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 A랑 B를 이어준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역시 B, C를 이어줍니다. 그 기울기 0이네요. C부터 D까지 평균 변화율 기울기 봤더니 뭐가 기울기가 제일 큰 거야? AB. 그게 우주잖아. 아, CSD. 그쵸? 그게 제일 큰 거죠. 양수니까. 그래서 그 감마가 제일 큰 거네요. 그 다음 베타, 알파가 제일 작은 값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결국 평균 변화율 자체는 수식으로는 두 점 간의 기울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래프가 한다면 말 그대로 기울기만 생각해주면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인데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평균 변화율은 두 점 간의 기울기였어.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점 간의 기울기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고 우린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다고. 근데 미분계수가 어떤 의미였니? 이 B라는 점이 점점 A에 가까워진다면, 그래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러면 그 가까운 A랑 가까운 B라는 점과 A라는 점, 두 점 간의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 그것은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더라. 우리 걔를 뭐라고 부르자? 미분계수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결국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에 뭐란 거야? 극한을 씌운 거랑 같다라는 거 있잖아요. 맞니? 그럼 결국 미분계수란 이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란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안 되니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미분계수야. 그러니까 얘가 F'A냐라고 물어봤어. 이건 평균 변화율 맞잖아, 그렇지? 저희 서 같으면 K가 얘가 되면 이건 평균 변화율 맞잖아. 그래서 극한을 씌웠다고. 그게 F'A냐?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다항함수 fx에 대해서란 말이 있으면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러면 다항함수란 말이 있으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미분 계수인 거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념 문제에서 이런 식의 형태가 개념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따가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집어넣었을 때로.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계수야. 그럼 도대체 미분계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미분계수의 정의는 두 가지였다고요. 1번 리미트 h가 0일 때, 2번 리미트 x가 a일 때. 첫 번째 뭐였어?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죠. 두 번째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죠. 이게 미분계수야.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즉 얘가 아닌 이런 놈들은 미분계수의 짝퉁이라고요. 이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 거예요, 그냥. 하지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으면 걔는 미분계수랑 같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자, 요거 살짝 적어는 둡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미분계수랑 같은 거고 실제 미분계수 정의는 이 두 개인 거야. 몇몇 문제들을 풀다 보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그런 시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요. 이게 6번이에요. 6번. 자, 6번의 그림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6번에 있는 첫 번째 그림. fx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 fx는 뭐냐면 이차함수야. 이차함수야.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a랑 b 평균 변화율 뭐야? 두 점 간의 기울기잖아요. 그럼 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점이 존재하겠죠. 어디니? 한 이 정도가 되지 않겠어? 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이런 얘기는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니까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상황을 말한다고요. 그럼 이때의 점을 C라고 하자 이거죠. 그럼 도대체 C가 어딜까? C는 어디다? C의 X값은 A랑 B의 X값이 좀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이때 X가 A고요. 이때 X가 B라고 한다면 이때 X값은 뭐란 얘기야? 2분의 A 플러스 B란 얘기야. 어떨 때? 2차 함수일 때는. 그러면 2차 함수가 나온 상황에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다고 한다면 굳이 평균 변화율 구하지 마시고요. 뭐만 구하면 된다고요? 점 가운데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네, 이차함수일 때만 가는 거예요? 네. 2차 함수일 때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6번에 나온 얘기가 바로 2차 함수에 대한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2차 함수일 때만 성립이라고 써주세요. 2차 함수일 때만. 어, 7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7번에 있는 얘기가 우리는 미분계수의 정의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미분계수란 이놈과 이놈인 거야. 이 두 가지가 미분계수라고. 두 가지가.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미분계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 7번에 아래에 있는 얘기거든요. fx가 절대값 x-1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 함수 어떻게 생겼니? 1,0에서 꺾인 요 함수야. 그럼 자, 이 함수는 1에서 미분 가능한가요? 아니. 불가능하죠. 왜? 첨점이니까. 그럼 실제로 이 상황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f1 플러스 h에서 f1-h를 빼래요. 2h라고 할게요. 거기 있는 것처럼 아예. 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럼 이게 얼마인지 물어봤어. 근데 어떤 애가 얘 뭐죠?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여기서 얘를 뺀 게 2h잖아. 그럼 얘랑 같네? 근데 이제 풀거를 좀 어디서 좀 들은 거야. 근데 거기서 극한이래. 그냥 F'1이구나. 1대 미분 불가능하잖아. 또 얘는 없구나. 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라고요. 왜요? 이 함수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미분 가능할 때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미분계수인 거라고요. 그럼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얘를 F'1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뭐야? 그냥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 거야. 1이 여기잖아요. 그럼 1 플러스 h는 1보다 좀 큰 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h는 1보다 좀 작은 값이겠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 두 점 간의 기울기 얼마인데? 0이잖아요. 근데 h가 0에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두 점 간의 기울기는 계속 얼마인 거야? 계속 0인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죠. 아, 미분 불가능하지만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두 점 간의 기울기를 생각한다면 그 값은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7번에 있는 심화수학 내용인데 자 여기 지금 확실히 이해되니? 진짜로?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 요거 그 중하고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어. 이해되죠 지금? 그래. 잘하고 있어. 자, 됐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10번 문제. 일단 문제 읽어봅니다. 그림 그릴 동안에. 자, 문제 읽었죠? 자, 이 상황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곡선 위에 점P가 있는데, 점P가 A에서 출발해서 이 곡선을 따라서 점점 O에 가까워진대요.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APO의, 이 APO의 각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근데 P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O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P가 O에 가까워질수록 이 각도가 점점 바뀔 텐데 그럼 그 각도가 극한값이 어디가 되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라고. 자, 문제 파악은 됐죠? 근데 우리 이제 밑줄을 그어야 돼요. 문제에서 두 번째 줄 점 P가 A에서 포물선을 따라서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다가 밑줄을 걸으세요. 자,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뭐의 정의랑 같은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 다음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아닌가요? 점 B가 이 곡선을 따라서 점 A에 가까워진다면 두 점 간의 기울기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게 미분계수잖아. 그러면 점 P가 점점 O에 가까워진다면 그러면 이 P랑 O 가까워지는 이 두 점 간의 기울기는 뭐랑 같은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P가 O에 가까워진다면 그럼 O랑 P와의 기울기는 뭐에 가까워지는 거니? 그러니까 미분계수 정의니까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어디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거야? 가운데. 아니 얘야 B가 5에서 그렇지 B가 A에 가까워진다면 두 점 간의 기울기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P가 O에 가까워진다면 O랑 P와의 기울기는 O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P가 O에 가까워질수록 이 기울기는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린다. 그럼 원점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거 미분했어. 미분하면 2x 더하기 1이잖아요. 0 대입했더니 1이잖아요. 그러면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란 얘기죠. 기울기 1이면 이거 몇 쪽인 거야? 45도죠? 탄젠트 세타 기울기가 1이면 45도잖아요. 그러니까 P가 5에 가까워지면 여기는 45도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런데 P가 5에 가까워지면 결국에는 이 P가 점점 5에 가까워지니까 이 각도는 뭐에 가까워지겠니? 0도에 가까워지겠죠. P가 5에 붙으면 얘는 각도가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각도는 45도에 가까워지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약은 180도잖아. 근데 얘는 45도에 가까워지고 얘는 0에 가까워지니까 그 나머지 APO의 각은 135도에 가까워지겠네. 그래서 정답은 135도죠. 왜 45도라고요? P가 5에 가까워지면 이 기울기는 뭐에 가까워진다고요? 1.
그쵸?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기울기가 1이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기울기가 1이면 여기 45도인 거잖아. 네. 그럼 여긴 45도, 여기는 0도. 그러니까 여기는 135도라고. 그럼 얘는 수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야. 그거의 기하학적 해석이라고. 됐니? 미분계수의 정의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 문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11번에. 자, 11번 우리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치? 그 11번에 첫 번째 게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럼 거기에 첫 번째 거에다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써놓으세요. 11번의 첫 번째 거가 미분계수의 정의야. 그럼 쟤는 그냥 F'A야. 그럼 쟤가 존재하면 그냥 F'A가 있는 거라고. 정의니까. 그런데 2번, 3번, 4번은 다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요. 2, 3, 4는 묶어주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적어주세요. 맞잖아. 근데 걔가 평균 변화를 되도록 식을 바꿔주는 거잖아. 그런데 제일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써있네? 그럼 미분 가능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그게 미분 가능하단 말이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자체가 뭐랑 같은 거라고요? 미분계수랑 같은 거라고요. 바로 이 상황인 거죠.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자체가 미분계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2, 3, 4에 대한 내용이었고 5번은 우리 지겹도록 많이 했던 거 5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니? 치워놨어. 저 n분의 1을 h로 치환이죠. 5번은 n분의 1을 h로 치환해주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두 번째 박스의 내용이었잖아요. h가 0으로 가는 상황은 우리가 쉽게 변형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x가 a로 가는 상황은 쉽게 변형이 안 됐어. 그러면 x가 a로 갈 때는 첫 번째 1번에다가 뭐라고 쓰니? 똑같아.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런데 2번부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나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afx 빼기 xfa. 자, 이걸 풀고 싶은 거잖아. 0분의 0꼴인 건 맞는데 x가 a로 가는 0분의 0꼴 헷갈리면 무조건 분자 전체를 gx로 치환하라 했죠. 전체를 gx로 치환해버리면 당연히 그럼 얘는 뭐의 정의가 되는 거야? 뭐의 정의니? G가 0이에요? 당연히 0이죠. 왜? 분모 0이니까. 그럼 분자 0이잖아. 그럼 뒤에 gA가 생략된 거라고. 그러면은 이 값 전체를 gx로 치환해버리면 얘 자체는 g'A의 정의인 거죠. 그럼 g'x는요. 미분하면 되죠? x에 대해서. 또 얘는 상수야. 그냥 그대로 써야죠. a 곱하기 미분 f'x 빼기 이거 fa는 상수잖아요. 그 상수 곱하기 x거든. 즉 1차 함수인 거죠. 미분하니까 fa죠. 따라서 이건 g'A의 정의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g'A는 x에 a 대입하면 되잖아. a f'A 마이너스 fa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박스를 다 해결해 주면 돼요. 됐니? 그러면 x가 a로 가는 극한에서는 헷갈린 것들은 괜히 막 고민하지 말고요. 분자 전체를 gx로 치환해 주는 거야. 됐음? 자, 13번 문제. 우린 13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봤을 때, 자, 기억을 봤을 때, 13번의 기억은 뭐를 묻는 거다? 기울기죠?
양변을 맞아. b-a로 나누고 싶잖아요. 나누고 싶어요? 양변을 b 빼기 a로 나누고 싶어야 돼요. 그 양변을 b 빼기 a로 나눠버리면 어차피 b 빼기 a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놈이 1보다 크냐를 물어보는 거야. 얘는 뭔데? a, fa랑 b, fb의 기울기잖아요. 1보다 큰가요? 안 크죠. 왜요? 그 기울기 아예 나와 있거든요. y는 x라는 함수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기울기 1인 거야. 얘가. 그럼 얘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이 기울기는 얘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기억은 틀렸지. 니은 a분의 fa는 뭐를 의미한다? F 프라임. 이게 왜 프레임이야? 아이. a분의 fa는 뭐죠? 네? 기울기잖아요. 이거. 어느 점과 어느 점의 기울기야? 네? 뭐라고요? 아니 왜 생각하다 봐라. 어느 점과 어느 점의 기울기야? 그렇지. 원점에서부터 기울기잖아요. 뒤에 빼기 0 빼기 0이 생략된 거라고. 0,0에서 a, fa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니은은 원점부터의 기울기를 비교하는 거야. 그 누가 더 큰 건데? a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네요. 디귿은 f'a랑 f'b를 비교한 거야. 그러면 f'a랑 f'b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디귿 틀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으면 디귿 틀린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리을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리을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루트 AB랑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B는 누가 더 크거나 같니? 근데 A랑 B가 좀 다르거든요. 그 누가 더 크죠? 이거 루트 2B? A. 아, A 플러스 B? 얘가 더 크죠? 맞잖아. 항상 산술 평균은 즉 덧셈의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았잖아. 그럼 이게 더 큰 거잖아. 근데 기울기는 점점 x값이 커질수록 기울기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좀 더 작아지잖아요. 그게 감소함수란 얘기래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면 반대로 미분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이 바뀌어야죠. 이해돼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즉 감소함수란 얘기잖아. 감소함수니까 x값이 커지면 그때의 함수값은 반대가 돼야죠. 이해돼? 그러니까 리을은 맞죠. 됐나? 이해된 거? 오케이? 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4번 장난이죠? 14번 뭘 거라가 되어 있는 거야? 14번의 아래 거 이꼴 뭐랑 똑같니? 마이너스 7 프라임. 맞아요. 네. 마이너스 7 곱하기 f 프라임 1 같은 거죠. 바로 고칠 수 있니? 있죠? 있지? 자, 넘어갈게요. 15번 최고차 계수가 1이면서 f1이 0인 3차함수 fx가 있대요. 근데 절실을 만족한데,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인 거죠. 2대2 뺐더니 분모 얼만데? 0. 그럼 분자도 0. 0인 거죠. 그럼 fx는 1도 근으로 갔고 2도 근으로 갔고 그러한 최고차 계수 1인 3차함수인 거잖아. 그래서 우린 또 fx를 뭐라고 놓고 풀 거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x-a라고 할까요?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는 거죠. 이제 얘를 어떻게 한다? 대입해라 이거죠. 얘를 대입해주면
아 물론 이거 미분할 수 있잖아요.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니? 미분해주면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끝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서 풀면은 개수비교로부터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구조인 거죠. 어렵지 않지 그냥? 넘어가요? 네, 풀 수 있을 거야. 16번 자 미분. 자, 우리 지금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넘어가면 많이 어려워요. 지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아,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미분하고 싶은 거야. fx가 이렇게 돼 있다. x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1의 세제곱인데 f'0, 이 f'1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게 f'0을 구하라는 얘기는 f'0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한지 사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이미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거 미분 어떻게 할까? f'0을 구하래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나눠본 거야 그냥.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케이스를 나눠버리면 구간 몇 개로 쪼개지는 거니? 3개죠. 절대값이 0이 될 때가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니까 0과 1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눌 수 있다고. 그럼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함수 뭐가 된다야? 다 양수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x-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해주면 각각의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을 다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쓴 다음에 미분해주면 되죠. f'0 구하래요. 미분해서 0 대입해주면 돼요. 물론 여기다가 미분해서 0 대입한 거랑 여기다 미분해서 0 대입한 게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왜? 서로 값이 같지 않으면 f'0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미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어쨌든 같은 값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미분해서 0 대입하고 또 미분해서 1 대입 집어넣어주면 두 합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미분은 일반적으로는 구간을 나눠서 함수식 만들고 미분해주면 됩니다. 그럼 미분 가능성 역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17번. 자, 17번에 관기식이 주어진 도함수 구하기.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17번 타이틀은 이런 거죠. 함수가 f x 플러스 y는 뭐 fx 더하기 fy 더하기 땡땡땡. 이러한 꼴로 표현된, 어떻게 보면 미지수가 x랑 y가 같이 있는, 우린 걔를 다변함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다변함수의 미분 어떻게 접근했냐면 항상 두 단계를 거쳤단 말이야. 첫 번째 할 일은 뭐였다? x랑 y에 둘 다 0 대입하는 거였죠? 두 번째 할 일은 미분 개수의 정의에 대입하는 거였죠. 미분 개수의 정의 뭐였다고요? f 그냥 x라고 할게요. 도함수 정의. f'x는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f'x의 정의잖아. 그러면 얘는 도함수인데 구분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 도함수는 x에 대한 미분, 미분 계수는 상수 a에 대한 미분. 그러면 이 정의에 집어넣어서 풀면 된다고. 항상
다변함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꼴, 이렇게 주어진 이 꼴의 문제는 이 두 단계를 거쳐서 푼다였어요. 자, 17번에 나온 내용이고요. 됐어요? 그러면 18번 문제. 미분 가능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한대요.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랑 같으면서 f'명은 이래요. 자, 첫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둘 다 0을 대입하는 거랍니다. 둘 다 0 대입했더니 뭐라 오니? F형은 F형 더하기 F형이니까 F형은 0이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F형은 0이가 알아냈어. 자, 두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입하는 거였잖아요. 줄여서 쓰고 있구나. 그러면은 F'X를 써주면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죠? 대입하는 거죠. fx 더하기 h는 이 정의에 의해서 y에 h 대입한 거니까 fx 더하기 fh예요. 빼기 fx네요. 그럼 얘가 지워지네요. 그리고 h분의 fh가 뭐랑 같은 거야? f'0이죠. 이거 f'0이잖아요. 근데 f'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네요. 즉 f'x가 2인 거죠. 됐지? 그러니까 f'1도 2가 되겠네. 이해됨? 그래서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항상 두 단계 그냥 이렇게 푸는 거는 전형적인 풀이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둘 다 0 대입해라.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입하겠다. 요것만 하면 문제 그냥 싹 다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쉬면 안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정말 하는 것 같아. 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보통 미분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한 파트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용 자체는 이렇게 일반적인 공식적인 부분에서 되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사실 할 내용들은 되게 많은 부분 중 하나예요. 자, 일단 19번 우리 미분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있잖아요. 두 가지. 그 중에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 h로 표현되는 그 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야. 그게 가장 기초야.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한 그 값이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보통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해석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얘를 가지고 일단 이론 넘기면서 갈게요. 자, 어디냐면 14페이지에 보면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 이런 거 되어 있으면서 네 가지를 내가 갖다 놨어. 첫 번째는 그래프가 청점이라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다. 뾰족하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뾰족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보는 거야. 두 번째는 함수가 구간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다면 우리 그때는 미분 가능성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게 해서 구간에 정의가 되어 있다면 연속인지 그리고 좌우의 미분계수와 같은지를 판단하면 되겠다. 세 번째,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면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서 그 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물론 마지막 네 번째,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따로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이제 몇몇 문제들을 계속 풀어볼 거예요. 20번부터입니다. 20번. 다음 중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를 고르래.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뭐냐면 그래프예요. 20번에다가 그래프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 기억. x 빼기 1.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맞죠? 니은. 절대값 x-1 어떻게 생겼니? 1에서 꺾인 V자 모양이잖아. 그 1에서 첨점인 거네. 그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1의 절대값.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맞죠, 맞죠. 그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거잖아. 꺾어 올리다 보니까 첨점이 생기는 거 아니야? 어디서? -1이랑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1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얘는 셋 다 그래프를 생각해주면 미분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이거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5번이 정답인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 이론.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것은 연속이냐, 그 다음에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냐를 판단하는 거였는데, 자, 쉽게 가자. 22번 문제로 간다면, 대표적인 상황이 22번이잖아요. 이 fx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구간에 따라서 ax 제곱 플러스 1이다. x가 1보다 작을 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4제곱 더하기 a래요. 근데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한 a를 구하래요. 뭔 말이야? 미분 가능하려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1을 대입한 함수값 서로 같아야 된다.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을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1이 1 플러스 a랑 같더라. 당연히 같네요. 두 번째, 뭘 비교하는 거야? 미분점이요. 그쵸? 우미계랑 점이계를 비교하는 거죠. 요거 미분해주면 2ax고요. 이거 미분해주면 4x 세제곱이니까 여기다가 각각 1을 집어넣은 값은 2a고요. 얘는 4네요. 좌미계랑 우미계도 같아야 된다. a가 2인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이렇게 함수가 아예 대놓고 주어져 있다면 그건 되게 간단한 경우지만 킬러 문제로 갈수록 이게 너희들이 이 구간에 따라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걔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역시 그것도 이따가 직접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상황의 문제 23번인데 마찬가지로 fx가 구간에 따라서 정의를 했어요. 1-x다.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3분의 2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구간에 따라 정의를 했는데 이 함수가 기억부터 함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그러면 첫 번째 1 대입했더니 함수값 같죠. 두 번째 이거 미분해주면 2x 이거 미분해주면 2x 제곱인가요? 네. 그럼 1 대입할 때 값이 같나요? 네. 같네요. 함수값도 같고 미분값도 같으니까 미분 가능이죠. 니은 절대값 fx가 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0에서 미분 가능하냐. 절대값 fx 함수를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근데 0일 때 요거 대입했더니 절대값 어때요? 1.
같죠. 요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죠. 얘는 2x죠. 0 대입했더니 서로 값이 다르네요. 당연히 절대값 씌워봤자 다르겠죠? 맞아요? 그럼 니은은 틀렸지. 디귿 x의 k제곱 곱하기 fx가 x가 0에서 미분 가능한 k가 최소 2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디귿 어떻게 푸는 거야? 얘가 미분 가능한 k가 최소 2냐를 물어보는 것은 k가 자연수니까 k가 1일 때는 안 되고 k가 2일 때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걔를 확인하면 되죠. 아, 디귿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k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자고. k에 1을 집어넣어주면 우린 0에서니까 결국 0을 포함한 구간 이 두 놈만 생각하면 될 거야. 맞아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니까. 그럼 k가 1이면 x 곱하기 fx예요. x랑 fx 곱하면 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x제곱이죠. 여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죠. 0 대입했더니 둘이 같지. 미분해주면 1 마이너스 2x고 미분했더니 3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미분할 때 0 대입했더니 값이 같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미분 불능인 거야. 두 번째, k가 2가 된다면 k가 2가 되면 x제곱 곱하기 fx니까 아, 여기다가 x제곱 곱한 거예요. x제곱 빼기 x세제곱이고 는 x제곱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거 미분하면은 2x 빼기 3x제곱 미분했더니 4x세제곱 마이너스 2x야. 자, 0일 때잖아. 0일 때 함수값 같은 거 맞아요? 네. 아니에요? 맞잖아요. 0 대입해봐 빵빵이잖아.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0 대입했더니 값이 같나요? 네. 같잖아요. 그러니까 k가 2일 때는 미분 가능한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의 자연수 k는 2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두 함수를 곱한 거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냥 곱한 결과를 구간에 따라 새로 써주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네.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 정도는 어렵지만 별로 그치?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24번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미분 불능인 경우를 먼저 판단하면 되는데 24번 이론을 봤더니 자, 첫 번째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한 거다. 그쵸? 두 번째 꺾인 점, 청점이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의 그래프 예시문이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바깥에 하나가 더 써있긴 한데 그거는 뭐 굳이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과 속에서 나올 일이 없어. 버티컬 탄젠트라는 건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25번으로 들어갈게요. 25번. 자, 그림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불연속점 몇 개니? 두 개죠. 언제? 0일 때는 네, 오케이. 자, m은 2가 되네요.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개야? 3개. 3개죠. 언제? 1, 0.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지만 청점이기 때문에 걔도 미분 불가능한 거죠. 자, 어려운 겁니다. 26번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인데 이론적으로 좀 어려워요. 근데 킬러 문제로 자주 나오는 꼴이에요. 26번은 미분 가능성 절대값 26번 보겠습니다. x가 a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fa도 0이라면 근데 거기서 미분값도 0이면 절대값 함수를 a에서 미분 가능한 거고 미분값이 0이 아니면 절대값은 미분이 불가능한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라고. 절대값 함수는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거잖아.
맞죠? y는 절대값 fx라는 것은 얘는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리고 얘가 a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절대값 fx는 꺾어 올라가면 저 a에서 뭐가 되는 거야? 1000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절대값 fx는 x가 a에서 미분 불능인 거죠. 그런데 이 함수가 그냥 a에서 중근이면 절대값 함수라고 해봤자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죠. 또는 그 함수가 x세제곱처럼 a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다 하더라도 똑같이 미분 가능하지 않겠어요? 곡선이라서요? 그렇죠. 또는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기 때문이죠. 이미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0이면 꺾어 올린다 하더라도 a에서의 좌미계 0인 거고요. 우미계도 0인 거잖아요. 그럼 미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얘는 여기서 꺾어 올려버리면은 그래서 꺾어서 올려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된 함수가 되고요. 그럼 이 함수는 a에서의 좌미계는 음수죠. 우미계는 양수잖아요. 둘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는 FA가 0일 때 FA가 0인데 그런데 F'A가 0이 아니면 즉 원래 이 A에서 미분값이 0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절대값 함수는 A에서 미분 불능인 거라고요. 청점이 되니까. 근데 FA가 0이고 A 때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미분값도 0이 된다면 그러면 절대값 함수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라고요. 이해되니? 그게 26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됐죠? 이거 직관적 해석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26번은 좀 별표 쳐놓으시고요.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 이러하다는 얘기인데 27번은 뭐 사실 이 문제 아니에요. 다른 문제인데 27번 fx는 가우스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래요. 근데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한 a랑 b를 구하래요. 우리는 가우스 x는 정수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우린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1을 경계로 해서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다. x가 1에서 2 사이로 나누자. 왜? 가우스 x는 x거의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x가 이렇게 되면은 이 가우스 x 얼마야? 0. 0이네. 그 0 곱하기 얘는 0이죠 그냥. x가 이렇게 되면 요 가우스 x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fx는 얘가 1인 거니까 그냥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 거야 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게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뭐야? 첫 번째 1을 대입한 두 값이 같아야죠. 그러니까 0은 1 플러스 a 플러스 b인 거네요. 두 번째 미분에서 1을 대입해주면 얘는 그대로 0이네. 이거는 미분에서 1 집어넣어주면 2 미분에서 1 집어넣어주면 더하기 a죠. (28번) 미분법 공식 그냥 6번까지 봤을 때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까? 빠르게 훑어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건가요?
뭐가요? 28번 공식 6개. 29번에 있는 공식 알고 있는 건가요? 알고 있어야 되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표시해 놓고 암기한 다음 넘어가도 되나요?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 30번. fx를 ax제곱 더하기 b라고 놓겠대요. ax제곱 더하기 b. 그런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fx가 f'x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를 만족한대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거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4 곱하기 fx니까 그냥 4ax 제곱 더하기 4b가 같더라. f'x 뭐죠? 미분해주면 2ax네요. 그럼 걔를 제곱하니까 4a 제곱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4라는 얘기네. 됐죠? 그래서 개수 비교 항등식. 31번. fx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gx는 x 곱하기 fx래요. gx가 x 곱하기 fx래요. 그럼 g'x란 1가 fx 더하기 x에서 프라임 x. 자, 곱의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그럼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끝이야. 그럼 기억부터. 기억. F1 더하기 G'1이라는 것은 F1은, 자, 그림에서 봤더니 F1 얼마야? 0이네요. G'1은, 이게 GX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다시 또 F1, F1 0이었죠. 더하기 1 곱하기 F'1인데 F'1 뭔지 모르지만 음수잖아요. 어떻게 fx 그림 봤더니 1에서 미분값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음수인 거래요. 그럼 기억 틀렸네. 자, 뭐 하는 건지 이해되니 지금?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 이제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정답 확인해 봅니다. 쌤, 근데 f 프라임이요. 네, 양수죠? 여기죠. 문제 여기로 나와 있잖아요. 자, 다 됐죠? 둘 다? 네, 잘했네. 자, 32번에 32번. 자,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x가 2에서의 접선이 l이래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F'2가 얼마란 얘기야? 양수. 자, F'2는 거세 접선이에요. 그쵸? 네.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그 아. 접선이 어느 점을 지나니? 2. 마이너스 2,0과 2,4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4분의 4니까 1? 기울기 1이네요. 그럼 F'2가 1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뭘 구하래요? G'2를 구하래가 문제였잖아요. 끝났네요. G'X는 앞에 거 미분하고, 자, 요거 미분해주면 뭐다? 이거의 제곱이니까. 그거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곱하기 성분 자, 곱하기 2x 빼기 3. 맞아? 알죠? 곱하기 f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여기다가 2만 집어넣어주면 f'2 알고 있으니까 정답 구할 수 있어.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 계산할 줄만 알면 끝나는 거네요. 그럼 33번도 똑같은 문제야. 그리고 34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33번 문제 가볍게 풀어주는데, 자, 33번의 첫 번째 줄 네모치고요. 리미트 그식 네모치고요. 우린 그거 보자마자 식 2개 써야 되죠. 보자마자 2개의 식을 써야죠. 첫 번째는 F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뭐야? 아니 F 프라임? 이거 F 프라임 1이에요? 그래요. 이거 F 프라임 1이에요? 그렇죠. 아 F1이구나. 그래, 그거라고. 자,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는 식이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 저 역시 고비 미분이니까 미분에서 1 집어주면 끝인 거야. 34번. 개수가 모두 정수인 다항함수 fx래요. 거기 다항함수의 동그라미 칩니다. 다항함수 fx. 다항함수 fx란 말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f'x라든가 또는 fx의 이러한 관계식 또는 뒤에 배우는 적분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관계식이 보이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였습니까? 시원? 차수 구하기였죠. 가장 먼저 할 일은 차수 구하기였죠. 근데 이 문제 친절하게 fx의 차수를 구하라가 1번 문제야. 근데 그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봤을 때 가장 먼저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는 거야? fx의 차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다시 봐봐. 다항함수란 조건이 있는데 다항함수란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fx랑 f'x가 같이 끼어있는 관계식이 보인다면 항상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fx의 차수를 구하는 거다. 그럼 fx를 n차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fx를 n차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fx가 n차 함수면 그럼 얘는 몇 차 함수니? n-1차죠. 이것도 n-1차죠. 2차 함수랑 3차 함수를 곱하면 몇 차 함수인데? 5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n-1차 함수랑 n-1차 함수를 곱하니까 뭐래요? 2차랑 3차랑 곱하면 5차례니까요.2n-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fx가 n차 함수면 결국 좌변은 2n-2차가 되는 거잖아요. 우변은 당연히 fx가 n차 함수면 n차 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2차 또는 2차 함수가 되거나 왜? 얘가 차수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또는 이게 더 집어져서 2차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응? 얘랑 얘가 서로 상쇄돼서 똑같이 2차가 서로 상쇄가 돼서
뭐 1차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아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그치 뭐 그렇게 아. 그치 그러니까 또는 2차 이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n차가 되거나 2차 이하인 거라고요. 그런데 요 n이 뭔데요? n은 다항함수였고 그러니까 최소한 n은 1 이상인 건 맞잖아요. 네. 자 얘가 된다면 n이 얼마인 거니? 1. 네? 아 2. 2인 거죠? 근데 얘가 2차가 되면은 근데 얘는 2인 거네요. 요게 1이 될 수는 없죠. 이게 상수항이 되려면 fx가 1참수란 얘기인데 fx가 1참수면 실제로 얘랑 같아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fx는 몇 참수인 거야? 2참수인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요? 그 fx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이제 하는 거죠. 그쵸 그냥 하는 거죠. fx가 이참수니까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걔를 직접 집어넣어서 노가다로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통한 항등식이었잖아. 그러면 최종적인 fx 구할 수 있겠네? 자 이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처음에 스타트 fx를 n참수라고 놓고 푸는 거 이거 못하면 결국 이 문제 아예 못 풀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보면 다항함수 fx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 차수 먼저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나머지에 대한 문제 마지막 주제 나머지에 대한 문제. 자 우리는 fx를 나눴어. 그런데 뭘로 나눴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나눈 거야. 즉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뭐과 나머지가 어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fx를요. x-a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있겠지.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니까 mx 플러스 n이야. 자 우리 과거에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거 나눌 때 연 조립제법을 썼거든요. 조립제법 2번 써서 m과 n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미분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주어진 얘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야. 그럼 첫 번째는 x에 뭘 대입하겠다? a를 대입하는 거죠. 네. 그럼 x에 a를 집어넣어주면 fa는 이꼴 a 지워지고요. 그러면 ma 더하기 n이라는 식 하나 나오네요. 두 번째는 미분 후 x에 a를 대입하는 거죠. 자, 주어진 식을 미분합니다. 미분해주면 f'x는 자, 이거 곱의 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해주면 앞에 거 미분하고 2 곱하기 x-a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q'x 더하기 m인데 x에 a를 집어넣어주면 f'a가 이꼴 0 되네요. 0 되네요. m이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m과 n을 구할 수 있다가 된다고요. 됐니? 자, 그래서 이런 완전제곱꼴로 나누는 문제는 항상 두 단계를 거치는 거야. 첫 번째는 x에 a를 대입하겠다. 두 번째는 미분 후 a를 대입하겠다. 이거죠. 자, 그게 35번의 내용이에요. 이해됨? 자, 문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넘어갈 건데 37번입니다. 자, 우리는 역시 첫 번째 줄, 첫 번째는 글씨 네모치고요. 극한 네모치고 두 개씩을 써야죠. 뭐야? 1번 F2는 A다.
두 번째 F 프라임 이는 2는 사. 4다. 자, 여기까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를 구하라가 문제니? 그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만 나머지가 bx 더하기 3이 돼요. 됐죠? 자, 뭐 할 거야? x에다가 2를 넣을 거죠? 그 2를 넣어주면 f2는 f2가 a잖아. a는 x2 집어넣어주면 2b 더하기 3이죠. A는 왜 나와요? 아 그러네. 두 번째는 미분한 다음에 2를 넣을 거라고요. 그럼 좌변은 f'2가 되는 거야. 근데 f'2는 4잖아. 는 이거 미분해서 2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거 뭐가 된다고요? 0 된다고요. 그러면은 B만 그렇죠. B가 3. b가 된다고요. 왜? 이 식을 미분한 게 이거였단 말이야. 그거는 a 대입해주면 0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미분해서 2 집어넣어주면 얘 지워지고 미분된 값이 b만 남는다 했죠. 그럼 b가 4인 거네요. 집어넣어주면 a 구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과 나머지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얘 제곱꼴이면 첫 번째는 a를 대입하겠다. 두 번째는 미분 후에 a를 대입하겠다. 두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우리 연습 문제 들어갈 건데 이거 좀 풀 시간 줄 거거든요. 근데 자, 한번 풀이 들어가 볼게. 이거 문제 쉽지 않은데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미분 파트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출 문제만큼 일단 좋은 문제는 없는데 근데 다른 파트랑 좀 다르게 여기 미분 파트는 정말로 어려운 기출 문제들이 많거든요. 내년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모의고사 체제로 들어가면서 고생 많이 할 건데 그냥 많이 풀어보세요. 같은 문제 여러 번 풀어보고 많이 풀어봐서 그냥 이렇게 풀었었지라는 거를 암기할 정도까지 가두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38번. 자, 38번은 그나마 그렇게 어려운 꼴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곡선과 y는 k가 세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x축과의 관계가 아니라 fx가 y랑 k랑 만난다잖아. 그러면 새로운 함수를 생각하는 거지. fx에서 k를 뺀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fx에서 k를 뺀 함수를 그냥 새로운 함수 gx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 g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이에요. 그럼 그때 만나는 이 세 근을 이때 x값을 알파, x값을 베타, x값을 감마라고 한다면 얘는 x-알파, x-베타, x-감마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거든요. 맞죠? 자, 여기서 만나는 세 점을 A, B, C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점이 A, 이 점이 B, 이 점이 C인 거야. 자, 뭘 구하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F'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얘를 미분하나 값이 어때? 같잖아. 어차피 상수 미분하면 0이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알파를 구했던 거고요. 그 F' 알파는 G' 알파랑 똑같은 거야. 이거 미분해서 알파를 대입하라는 얘기라고요. 됐죠? 자, 미분해 봅시다. G'X는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가운데 거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끝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미분해서 알파를 집어넣었으면 요거 0 나오잖아요?
얘도 0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 값만 나오는 거네. 아, 따라서 f 프라임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감마인 거야. 그런데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AB잖아요. 이 길이의 마이너스잖아. 알파 빼기 감마도 이 길이의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AB 길이랑 그 다음에 AC 길이의 곱이랑 같은 거래요. 자, 함수가 거기 두 번째 줄에 뭐 x제곱 더하기 ax제곱 막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fx랑 k랑 만난다고 했으니까 만나는 그 근을 설정해서 함수를 다시 세팅한 거라고. 그치? 세팅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거죠. 30번 문제였고요. 40번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인데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런데 3차함수 fx가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뭔 말이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서 마이너스 1을 중근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조건 fx = 0은 닫힌 구간 3, 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3과 5 사이에서 어떤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왜? 걔가 중근이 아니면 절대값 함수는 거기서도 미분이 불가능해질 거라고. 자, 우리 아까 했던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잘 생각해봐.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이게 어떻게 되긴 함수냐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에 있고 5가 여기에 있으면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은 뚫고 지나가면서 3과 5에서 갖는 근은 접하는 중근이 돼야지만 이거의 절대값 함수 꺾어 올린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능인 경우였다고. 이해되니? 아, fx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수식으로 쓴다면 그럼 이 함수는 최고차 함계수는 몰라. k. 그런데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이 근을 모르잖아요. a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인 거야. 단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인 거죠. 됐니? 자, 이렇게 함수식을 쓸 수가 있어. 그럼 이제 f'x를 구해보면 x 대입해요. 미분해서 그러면 k 곱하기 자 미분해주면은 뭐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a 이거네요. 됐니? 자 문제는 뭐야? f0분의 f'0이죠. f0은 0 집어넣어주면 k 곱하기 x에 0 대입해주면 a제곱이네요. 분의 f'0은 k 곱하기 x에 0 집어넣어주면 a제곱도 나오고요. x에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a가 나오는 거네요. 됐어요? 약분되고 다시 a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a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얘는 1 마이너스 a분의 2가 된다고요. 근데 a 범위는 3에서 5 사이니까 아 a가 3일 때랑 5일 때가 각각 최대 최소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됐죠? 자 어디까지 식을 세팅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린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주어진 상황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었어. 1에서 미분 마이너스에서 미분 불가능했다. 마이너스는 뚫고 지나갔다야.
그 나머지 글은 중근인 거야. 그것은 3중근일 수도 있고 2중근일 수도 있지만 3참수였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중근을 갖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 정답 맞췄네. 그래서 그 함수까지를 풀면서 그렸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42번 더럽게 어려운 문제죠. 42번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막 화딱지가 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풀다 보면 정말 짜증나 라는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또 42번이에요. 풀다 보면 되게 화가 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계산식이 좀 지저분해요. 자, 어떤 두 개의 점이 있다. A랑 B라는 두 개의 점이 있다.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은 어딘가요? 네? A, B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은 어디죠? 그냥 여기 보자. A랑 B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 A, B에서 거리가 같은 점은 어디에 있어요? 중간? 아니 뭔가 A랑 B의 중점도 맞아요. 얘도 거리가 같은 점이야. 근데 이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위아래. 그래요. A, B의 수직 이등분선인 거지. A랑 B의 얘의 수직 이등분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A랑 B의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인 거라고. 왜? 이등변선과 경이니까. 수직 이등분되면. 맞아요? 그러면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은 두 점을 이어준 거에 중점을 가지고 수선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거리가 같은 점들인 거예요. 자, 42번 문제로 갈게요.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냐면 구간에 따라서 두 개의 함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2가 있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0을 지나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서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요. 여기 A가 있는 거죠. B는 1,2예요. 여기에 B가 있어서 자 뭐라고 돼 있어? 그 x, fx는 결국 이 움직이는 이 직선들 요 직선과 직선 여기에 존재하는 점인 건데 그 점에서 A까지 거리의 제곱이랑 B까지 거리의 제곱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하자. gx가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A 값들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됐죠? 그럼 결국에 우리 뭘 구해야 돼? A랑 B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A랑 B 사이 거리가 같은 점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점 A랑 점 B를 이어줍니다. 두 점을 이어주세요. 그러면 두 점의 중점 어디야? 이때 X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때 X가 1이잖아요. 그럼 중점의 X는 0일 때네요. 여기가 중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거의 수직인 직선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린 이 점을 그냥 편의상 P라고 할게요. 이 점을 편의상 Q라고 할게요. 뭔 말이니? A부터 P까지 길이랑 B에서 P까지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A에서 Q까지 거리랑 B에서 Q까지 거리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맞니? 그럼 그 얘기는 X가 여기 P를 기준으로 해서 이 P의 왼쪽에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은 A까지 거리가 더 가까운 거라고. 얘가 거리가 같은 점이니까. 만약에 그 점이 여기에 있다면 어디까지 거리가 더 가까운 거야? B까지 거리가 더 가까운 거야. 만약에 그게 여기 있으면 B까지 거리가 더 가까운 거야. 만약에 그 점이 여기에 있으면
A까지 거리가 더 가까운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때의 x값을 구해봤어. 근데 구한 x값을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직선과 직선의 교점인 거죠. 이 직선식 구할 수 있잖아요. 두 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이니까. 그러면 그 직선과 직선의 교점의 x값을 구하는 거죠.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 x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gx란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알파보다 작다면, 그럼 x가 알파보다 작으면 우리는 그러면 요 직선의 식이, 그 직선식이 나와 있거든요. y는 x 더하기 1이잖아요. 이 직선이 y는 x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이 직선 위의 점은 x, x 더하기 1인 거죠. 이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x가 요 알파보다 작다면, 즉 p의 왼쪽에 있다면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더 가까운 거니까 그게 gx인 거란 말이야. 그럼 gx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의 제곱인 거야. 거리를 제곱해주면 그 돈은 사라져요. 그럼 지금 뭐가 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x가 알파에서 1까지면, x가 알파에서 1까지면은 그럼 그때는 b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야. 점 b의 좌표가 1,2니까 그러면 여기 얘도 이 직선의 점이잖아요. x, x 플러스 1란 말이야. 그럼 거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인 거죠. 그거 해주면은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x가 1에서 베타 사이에서는 요 직선식이, 그 직선식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선의 점은 x,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인 거고,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더 가까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이거 뺀 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x가 베타보다 더 큰 값이면, 그러면 그때는 그 점에서 a까지 거리, 이거의 제곱이 되는 가까운 값이니까 그렇게는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얘를 뺀 거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의 제곱인 거죠. 자, 알파랑 베타는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고 나서 이제 미분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에서 알파를 대입한 두 값이 같다면 미분 가능한 거고요. 미분에서 알파 대입한 두 값이 다르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해서 알파를 대입한 값, 1을 대입한 경계값, 베타를 대입한 경계값 세 개를 조사해야 되는 거야. 자, 분명히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가 구간이 얘는 문제에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간을 직접 구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솔직히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요. 여기 이해되니? 이해돼요? 자, 요거 끝까지 푸셔야 됩니다, 사실은. 나는 알파, 베타 이렇게 했지만 직접 알파 값, 베타 값 직접 다 구해서 직접 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요게 결국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인 거야, 킬러 문제인 거야. 알파 베타를 근데 대입을 해요, 제가 직접? 구해야죠. 구해서 대입해야죠. 미분 가능성이니까. 그러니까 저기 미분을 한 다음에 알파를 대입해서 둘이 같은지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직접 건다고?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주어지면 경계값에서 미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인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 44번. 우리 지금 짝수번 하고 있는데 짝수번 다시 한번 푸셔야 됩니다. 복습하면서. 그 다음에 홀수번 과제로 풀어보시면 돼요. 44번. 44번. 다음 구간으로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기억은 쉽게 파악은 돼요. fx분의 gx가 2에서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나요? 맞아요? 네. 왜요? 실제로 해봤더니 맞죠? 왜? 분자가 0이거든요? 분자가 0이니까 실제로 x가 2-가 되든 x가 2+가 되든 x가 2가 되든 간에 분자가 0이니까 그치? 다 0이 되잖아요. 그럼 기억은 쉽게 연속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 됐죠? 니은 역시 합성함수 연속성이니까 니은 마찬가지로 뭐야? gf 1 플러스 gf 1 마이너스 gf 1을 비교해서 연속성 조사하면 됐었어. 그래서 거기까지는 쉽게 확인했을 거라고. 그렇죠. 다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까지 맞다는 걸 확인했을 텐데 문제는 디귿이잖아. fx 곱하기 gx가 4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죠. 4에서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봤거든요. 물론 수식으로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구간에 따른 미분 가능성 문제인 거라고. 그러면 fx 식을 잘 봐봐요. 4를 경계로 해서 x가 4보다 작을 때랑 4보다 클 때로 함수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건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 fx라고 하는 것을 우리 4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니까 x가 그냥 3에서 4 사이에 있을 때랑 x가 4에서 5 사이에 있을 때로 함수를 나눠서 그냥 함수식을 써봐요. x가 3과 4 사이에 있으면 fx가 얼마야? 1이잖아요. x가 4랑 5 사이에 있으면 fx가 얼마니? x-3. 그렇죠. 기울기 1인 직선이고 4,1을 지나니까 x 빼기 3이죠. fx는. gx는요. x가 3과 4 사이에 있든 아니면 x가 4랑 5 사이에 있든 gx는 같은 함수야. 뭔데? x-4. x-4죠. 4,0은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x 빼기 4란 말이에요. 자, 뭐 하면 될까요? 2분. 두 개? 그냥 곱하면 돼요. 아, fx 곱하기 gx잖아. 그럼 fx 곱하기 gx는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니까 x 빼기 4잖아요. 어떨 때? x가 3에서 4 사이에 있을 때는. 두 개 곱하면 얘랑 얘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가 되는 거잖아. x가 4에서 5 사이에 있을 때는 이제 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면 된다고. 4 대입했더니 중수가 같은가요? 같죠. 이거 미분해주면 1이고 미분해주면 2x-7이니까 4를 집어넣어주면 미분값으로 같은가요? 네. 같죠?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함수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지만 그 그래프로 그려진 거를 우리들이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4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4를 경계로 해서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간으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해주면 돼. 그 얘도 구간에 따른 미분 가능성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46번) 46번 다항함수에다가 첫 번째 줄에 다항함수에다가 일단은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다항함수
다항함수예요. 자, 기억 한번 생각해봐요. 0,0을 지나면, 즉 원점을 지나는 함수가 있으면 미분값도 0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요? 원점을 지나는 함수가 있대요. 그럼 걔 미분값은 0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기억 당연히 틀린 거야, 그치? 기억은 당연히 틀렸어. 기억 땡. 니은 뭔 말이야? gx랑 g-x가 같다? 뭔 말이죠? 우함수. 우함수. 우함수란 얘기죠. 즉 y축의 대칭인 다항함수야. 그 y축 대칭인 다항함수면 0일 때 미분값 0이다. 맞아요? 네. 맞죠? 니은 맞아요. 자, 기억과 니은까지는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디귿인데 디귿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절대값 h2x 빼기 hx 이거래요.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주면 절대값 없애버리면 얘 요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근데요, 이거 있잖아. 분모에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모에 뭐가 X. x. 왜요? 분모에 x가 있으면 걔 뭐라고 부르는데? 기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x로 나누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풀려면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랑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로요. 왜냐하면 부등식이니까. x가 양수면 양변을 x로 나누면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x x분의 h 2x 마이너스 hx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다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때려버립니다. 즉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버리래요. 왜요? 이걸 뭐라고 하는데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근데 다항함수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다항함수란 조건이 있을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뭐랑 같은 거야? 미분계수랑 같다였죠. 그러니까 다항함수 어쨌든 미분이 가능한 함수였고요. 따라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씌우면 얘는 h'0이 된다고요. 그럼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거 0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h'0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니까 얘는 0인 거죠. 물론 x가 음수면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바뀐다 하더라도 똑같이 x형 극한 보내면 빵빵이니까 가운데 값도 빵이라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h'0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됐니? 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미분 가능한 함수면 미분계수인 거야. 그래서 저기 46번의 디귿을 봤을 때 우린 그 저 식을 x로 나눠서 극한을 씌우고 싶다는 얘기죠. 왜? h'0을 구하려면. 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h'0 구하려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 형태로 바꿨어야 된다고. 48번이 같은 논리성의 문제인데 48번 기억은 뭐니? 기억 왼쪽에 거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쓰세요. 그게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어떤 거요? 그냥 위에 거요? 그래, 위에 게 걔가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근데 그냥 함수잖아요. 미분계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미분계수 정의잖아. h일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이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그러면 그 값이 0이란 얘기는 뭐야? f 프라임 1이 0이란 얘기죠. 그럼 이미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죠. 이거 근데 그거는 안 돼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씌운 거?
기억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요. 아, 그. 아. 기억은 미분계수 정의잖아. 왜 미분계수 정의 두 가지였잖아. 지금 그런 중 하나잖아요. 아. 그럼 기억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 기억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냐를 물어봤던 거라고. 오케이죠? 됐어요? 미분 가능하면 뭐가 된다? 연속이다. 이 얘기였고 기억은 맞는 거야. 니은은 역시 뭐야? 위에 게 뭐라고요? 미분계수의 정의라고요. 니은이 미분계수 정의잖아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그럼 니은의 아래 거는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죠? 그럼 미분 가능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자체도 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지? 맞아요? 이해됨? 네. 디귿 아까 했던 예시물이잖아요. 뭐야? 미분 불가능하지만 디귿의 아랫줄은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죠? 그럼 아까 했던 예시문 기억납니까? 함수가 절대값 x-1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h면 여기는 1 마이너스 h가 되고 그러면 요 평균 변화율 h가 여기 가까워진다라도 그 극한값은 계속 0인 거야. 그러니까 디귿도 맞아요. 자,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대충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집어넣은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뺐어요. 정말 아주 어려운 문제는 뺐고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요 미분계수 파트에서의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 여기에 포함된 거고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절반 정도만 지금 푼 거고 절반 푼 거 다 리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짝수번, 홀수번 문제 별도로 숙제라고 나서 다시 그거에 대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기는 할게요. 자, 오늘 데일리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좀 더 질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